네, 이번 코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은 유망 스타트업을 소개해드리는 히든 챔피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회사 자버의 이동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삼성전자에서 5년 정도 UX팀과 솔루션 기획팀으로 일을 하다가 2017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창업하기 전 스타트업도 좀 일을 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창업 아이템이 생각나서 창업을 해서 이제 창업 6년 차 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기반의 전자문서 서비스입니다. 뭐 전자문서라고 하면 전자계약도 있고, 뭐 설문, 공지를 이메일, 뭐 문자, 알림톡, 카카오 알림톡으로 쉽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 뭐 보통 직장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 그런 네네. 시스템이죠. 그런 전자문서 시스템을 총괄해주는 그런 네네. 서비스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흔히 부모님들이 얘기하시기에 왜 그 좋은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창업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창업을 어떻게 하다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해요. 예, 대기업에서는 아시다시피 되게 이미 잘 돌아가는 비즈니스의 전문성을 쌓고 일부분을 하기는 굉장히 좋지만 새로운 아이템으로 뭔가 새로운 걸 하기는 좀 쉽지 않고 네. 또 그렇게 되려면 뭐 제가 부장이나 임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10년 정도 다니면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이미 세상이 막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해서 빨리 나도 나가서 뭔가 해보고 예.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네, 특히나 이쪽 분야로 이제 창업을 하신 계기가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인사 관리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돼서 직접 내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하셨다면서요. 네, 일단 스타트업에 오니까 뭐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고 그냥 다 엑셀이나 워드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사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인사 시스템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견적서를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문서를 계약서를 보냈을 때 이 문서를 찾기도 어렵고 왜냐면 그렇죠. 개인 PC에 저장돼 있는 경우도 많고 예. 심지어 뭐 구글 드라이브나 클라우드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에 저장되는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서랑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인사 관리를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전자문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예. 자버라고 했죠, 회사 이름이. 네. 자버의 의미는 혹시 뭔가요? 저희 자버는 잡과 관련된 업무를 도와주는 이런 툴을 만들어서 네. 자버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그 잡과 관련된 일을 도와주는 네, 사람이라는 맞습니다. 의미에서 자버요. 네, 주식회사 자버. 자버의 전문 전자문서 시스템은 다른 회사와는 어떤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기존에 어떻게 보면 뭐 인사 시스템 아니면 뭐 이렇게 영업 관리 시스템, 뭐 CRM 아니면 또 요즘에는 주주들이 많이다 보니까 주주 관리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돌아가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저희 투자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또 퇴사를 해서 우리 회사에 프리랜서로 가끔씩 일을 해줘. 이러면 네. 이 사람을 인사 시스템에서 또 쓰다가 또 주주 관리 시스템에 그 사람 등록해놓고 또 프리랜서는 또 따로 문서로 관리 이게 너무 파편적으로 되니까 이거를 저희 쪽에서는 입사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재직자로 상태를 두고 문서를 주고받고 정보를 관리하다가 투자 관련된 거는 또 주주 공지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 관리도 하고 또 프리랜서 할 때는 용역 계약을 하고 이 사람들 비용 처리라는 모든 문서와 정보들 히스토리를 저희 쪽에 한 곳에 관리할 수 있는 게 네. 저희 쪽의 장점입니다. 지금의 그럼 자버를 쓰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는 다 말씀하신 부분을 각기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 네. 자버라는 시스템을 쓰게 되면 이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보통 대표님 임원분들이 직원분들한테 무슨 계약서나 견적서 어디 쓰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사실 물어보면 업무마다 또 찾고 해야 되면 그렇죠. 사실 그거 한번 물어볼 때마다 10,000원, 20,000원씩 내야 돼요.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수시로 나요. 그런데 저희는 한 곳에 모아놨기 때문에 저도 저희 고객사 중에 최근에 저희가 교보정보통신이랑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견적서 어딘지를 안 그러면 팀원들한테 어딘지 계속 물어보고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 시스템에 가서 검색한 다음에 교보정보통신 검색한 다음에 보면 모든 거기에 관련된 보낸 서류들이나 문서 정보들이 담당자까지 다 저장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편하게 그 정보를 검색하고 빨리 할 수 있죠. 문서 관리하는 직원들이 너무나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죠, 네네.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점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직원분들은 그렇게 단순 반복적인 일 좀 줄이고 조금 더 생산적이고 사람만이 네.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네. 이건 AI가 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저희 툴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사장을 깜빵에 보내기 싫다며 인사솔루션 자버를 꼭 써야 하는 7가지 이유라는 네. 글이 있어요. 네. 예. 자버를 쓰면 내부에 별도 인사관리 시스템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뭐 말씀 중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글인가요? 글 내용이요? 뭐 사실 제가 그 2015년도에 퇴사했을 때 퇴사한 이후에 저는 근로계약 써본 적이 없어요. 회사는 일해봤지만 네. 그때는 되게 요즘에는 근로계약서 굉장히 잘 쓰고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고 또 이게 저희 쪽에 많이 쓰는 데들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갖고 있는 지점들이 그날 당시에 바로 계약서 쓰지 않으면 신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프랜차이즈들 특히 저희 뭐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저희 거를 도입해서 그 입사 당일 또는 그 전날 이미 계약서를 다 보내고 받는 작업을 잘 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되면 사실 계약서 하루 늦게 쓰는 게 사실 옛날에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계약서 같은 걸 잘 쓰고 요즘에 또 알다시피 뭐 이런 NDA 계약서 이런 걸 잘 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걸로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두면 이미 템플릿 다 있고 네. 기본적인 것들을 보내고 받는 거를 다 해놓으면 굉장히 좀 유리하죠. 예, 고용이 아니라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서 이제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를 고발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요즘에는 예.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자버를 이용해서 네, 발빠르게 그렇죠. 네, 이용할 수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예, 화면을 보면서 좀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미 저희는 뭐 워드나 뭐 한글이 없어도 이미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템플릿을 올려놓고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저 입력한 정보들을 나중에 모두 엑셀로 추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스템에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서를 쓰면 보통 단점은 뭐냐면 문서를 가지고 또다시 엑셀 작업을 해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저희는 잘 보면 문서를 써놓고 바로 그 정보를 엑셀로 추출해서 어디 시스템에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쓸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심지어 저렇게 입력을 한번 해두면 만약에 내가 생년월일 주소를 한번 입력해놓으면 다른 문서를 쓸 때 그 정보를 또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무직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똑같은 정보를 맨날 똑같이 입력하고 맞아요. 다시 하는 게 예. 굉장히 많거든요. 뭐 그런 게 굉장히 쉽게 처리되죠. 그래서 뭐 아나운서 연봉계약서나 뭐 어떤 계약서 쓸 때 내 정보를 나도 맨날 똑같이 입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희 문서를 쓰면 바로 반영을 누르면 내가 이미 입력한 내 정보들이 바로 반영될 수도 있고 이 계약서들을 개인은 내 개인 스페이스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회사를 퇴사하더라도 내가 받은 계약서는 내 스페이스, 나만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에 바로 저장해서 언제든지 내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 회사마다 이제 근로계약서 뭐 기준이라든지 네.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애초에 이제 자버에서 다 툴을 만들어서 이제 주는 건가요? 네, 기본 저희가 노무사님이랑 제휴해서 기본적인 법에 맞는 서식을 드리고 예. 그거를 회사마다 좀 바꿨어요. 바꿀 때는 뭐 인사 담당자 직접 바꿀 때도 있고 그게 어려우면 노무사님한테 의뢰해서 회사에 좀 맞는 특별 조항 같은 걸 추가하는 식으로 저희 쪽에 이렇게 템플릿을 세팅해 둘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물론 직군별로도 다 다른 계약서들이 존재를 하는군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되고 저기서 보면 어떤 최저임금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하게 계약서나 아니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그 전에 계셨던 회사 같은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네. 대기업들에서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미 다 잘 만들어져 갖춰져 있지 않을까요? 잘 만들어져 있는데 예. 최근에 제가 삼성 있을 때도 연봉 계약서를 그룹장이 불러서 이렇게 서명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안 해요, 잘. 그래서 그거를 대기업은 이런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냐 아니면 저희 같은 서비스 도입하냐 보통 그 결정이 있는데 이거를 자체 개발이 되면 굉장히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유지 보수가 굉장히 오래 걸려서 네. 최근에 뭐 현대모비스, 뭐 현대 계열사들도 저희 거를 도입해서 모든 회사의 계약서들을 저희 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작은 기업들 뭐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들이 도입할 줄 알았는데 대기업도 자버를 이용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대기업들은 자체 인사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돼 있어요. 그런 예. 데들은 하지만 비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 거랑 이렇게 API 연동해서 같이 쓰는 개념으로 쓰고 작은 회사들은
아예 시스템이 없는 데들은 그냥 저희 걸로 그냥 아예 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인사로 이제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대기업까지 또 납품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만큼 좀 비용이 비싼 거 아닌가 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당 사용량당 과금이기 때문에 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내고 뭐 대기업들은 한 번 계약 썼을 때 막 몇만 건씩 쓰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뭐 한때는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니까 사용 양당 과금이기 때문에 이 아,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은 사용 양당 과금입니다. 네, 예. 그래서 비용은 그렇게 부담되진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재 고객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무료 고객사는 한 5만 개가 있고 네. 실제 유료로 사용하는 고객사는 1,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무료 고객사라고 하면은 그냥 자버 시스템을 돈 내지 않고 사용할 수 네. 있다는 건가요? 저희가 일정 기능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두고 예. 한 달에 뭐 한 건 정도, 2건 정도는 무료로 쓸 수 있게 열어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쓰다가 사용량이 늘어나면 네. 과금이 되게 돼 있으니까 맛보기용으로 좀 예, 보여드리고. 예,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무료 고객사가 5만여 개, 네. 유료가 이제 1,000개 이상이다. 아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정도면 고객사가 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저희가 뭐 세일즈 팀이나 아니면 따로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네. 한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도입이 되게 간단하고 보통 이런 시스템들의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뭔가 도입하려면 전사적으로 막 뛰어들고 뭔가 시스템 바꿔치기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계약서부터 쓰시면 계약서부터 쓰고 아니 우리는 사람들 정보부터 관리하시면 관리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도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B2B를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게 이미 잘 돌아가는 회사의 시스템을 한 번에 바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 회사 입장에 좋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거든요. 쉽지 않죠. 그리고 뭐 그래서 저희는 단계적으로 원래 모든 그 내부 인사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내부 업무 효율화의 핵심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거지 한 방에 개선해서 해결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건 네.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 고객사가 좀 많이 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담당자들이 뭐 제일 싫어해요. 네. 한꺼번에 다 바꾼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 앞서서 그 고객사 이름 명단이 쭉 나온 게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봤던 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뭐 네. 현대모비스도 말씀하셨지만 당근마켓도 얼핏 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KT도 있고 교보도 있고요. 네. 이 많은 그 기업들을 대표님께서 뭐 발로 뛰어서 영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자버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어떻게 입소문이 나서 이제 먼저 의뢰가 온 건가요? 뭐 소개해 준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어떻게 온 것도 있고 특히 뭐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되게 업무 효율이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아마 제가 알기에는 당근마켓이 인당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가장 큰 회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당 시가총액이요? 저희가 기업 가치가 몇 조가 되는데 직원은 불과 3,400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는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전자서명 서비스 쓰다가 이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니까 저희 걸로 직접 대표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듣고 연락을 하셨대요?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문서를 쓰면 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추출한 거를 여기 시스템에 넘겨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자체 인사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다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고 저희 거를 한번 검토해보고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뭐 직원용뿐만 아니라 여기 기거커들 또 뭐 직원들의 스톡 옵션 등 다양한 모든 계약서랑 문서를 저희 걸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또 기억에 남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교보정보통신은 교보그룹이 저희 거를 좀 도입하려고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계열사부터 하나씩 도입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 많은 계약서들이 이거는 인사계약뿐만 아니라 교보 같은 경우는 많은 뭐 투자계약서 뭐 이런 다양한 계약서들이 있는데 이런 그렇죠. 계약서들을 종이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예. 나중에 데이터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 나중에 뭐 스캔을 떠서 보관을 그쵸. 한다든지 다 일일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캔을 해서 이걸 ERP 네. 시스템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려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서 저희 전자문서로 데이터화해서 이거를 본사 중앙 시스템에 얹으면 나중에 거기서는 AI를 도입해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으려고 네. 거기 담당자분이 그래도 저희 서비스랑 다른 전자서명이나 이런 서비스의 차이점을 되게 파악을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여기서 먼저 연락 오셨어요. 저희 거를 어. 소개서를 보고 네. 와서 단계적으로 전사 도입하는 거를 뭐 그분이 다 결정할 수는 아니지만 추진해 보겠다. 네. 해서 계열사 하나부터 지금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작하신 게 2017년에 네. 시작을 하셨고 이 서비스 개발까지 완전하게 된 거는 언젠가요, 혹시? 저희가 기존에 2021년까지는 인사 시스템으로 많이 개발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 시스템은 단점이 제가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대기업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작은 기업들 많이 모은 것도 좋지만 일단 수익을 만들려면 큰 회사들이 잡아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에 직원들 대상으로만 정보를 저장하고 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이라던가 회원 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거를 2년 전에 시작해서 이제 그 서비스가 올라왔고 예. 뭐 아시다시피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계속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저희 걸 도입하면 장점은 기존에 자체 구축한 시스템들은 계속 돈을 넣어서 개발해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 걸 도입하면 계속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어.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한 2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중간중간에 상당히 어려운 위기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데스밸리의 위기 어떻게 좀 이겨내셨나요? 일단 저희가 그 데스밸리가 아까 그 2년 전에 그거였어요. 왜냐면 작은 기업들한테는 좀 반응이 좋고 뭐 스타트업들도 이런 걸 유연하게 도입하는데 사실 기존에 메이저 시장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뭐 MBN이라던가 이런데 기존에 이미 시스템들이 있거나 아니면 큰 회사들이 메인인데 여길 뚫고 들어가야 네, 되는데. 그 전략을 못 썼어요. 네. 그냥 그래서 그때는 열심히 그냥 10년 동안 열심히 할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때 이렇게 딱 피벗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좀 기회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데스밸리가 왔을 때 사실 저희가 그때 개발비 투자 대비 인컴이 안 좋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때 뭔가 현실을 좀 직시하고 그때 좀 뭔가 계속 몰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딱히 뭔가 어떤 노하우보다는 결국에 저는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 때도 결국에 몰입하고 뭔가 집중하면 해결책을 찾는다는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 찾는다. 라는 약간 꼰대 같은 말. 네. 그냥 뭐 본인의 의지와 끈기로 이제 그 네네. 위기들을 이겨내셨네요. 예. 그 최근에 코로나19로 인사업무 문제 대처법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았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얘기인가요, 이거는? 코로나가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비대면 업무가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기관 같은 데들은 되게 이런 서비스 도입하는데 되게 보수적인데 뭐 재택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뭐 공공기관에서도 재택을 하니까 저희 거를 막 빨리 뭐 연봉계약서를 내년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업직군들도 옛날에는 다 만나서 계약서 쓰고 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좀 좋았고 또 정부에서 그런 비대면 바우처라던가 뭐 클라우드 바우처 이런 걸 해서 도입 비용을 굉장히 낮춰줬어요. 그건 되게 정부 되게 네. 좋은 정책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몇백만 원, 심지어 1,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 공급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도입 비용을 굉장히 낮춘 상태에서 그런 걸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사실상 뭐 전 세계는 위기를 주기도 했지만 오히려 기회가 되기도 했네요. 네네. 예. 온라인으로 이제 비대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기회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회사 연역을 보니까 창업한 지 2달 만에 시드 투자 유치를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네. 들었어요. 투자자들이 왜 자버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그 처음에 뭐 투자를 막 한 건 아니었고 제가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좀 소개를 해달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뭔지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네. 얘기했더니 되게 관심 있게 들더니 나도 투자하면 안 되냐. 그래서 처음 개인 투자 오. 그냥 자연스럽게 모였습니다. 네. 모였고 다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셨나 봐요. 네네. 예,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만들려는 게 기존에 이미 시장에서 잘 되는 걸 카피해서 만드는 게 사실 그런 창업 모델도 그래서 돈을 벌거나 성공할 수 있지만 저희는 보다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인사 시스템들이나 뭐 전통적인 시스템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동시에 접속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동시에 두 회사에 요즘에 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동시에 두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왜냐면 뭐 계정을 바꾸던가 아니면 아이디를 다시 발급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엔잡러드가 많잖아요. 이러면 네. 그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 여기 들어갈 때는 이 시스템을 써야 되고 하는데 저희는 엔잡이 되더라도 하나의 계정으로 다양한 접속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웹 3.0 시대에 맞는 좀 그런 좀 저희만의 전략을 가지고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그런 공감대를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네, 고객들이 이제 누구나 느끼는 불편한 점들을 네. 그대로 이제 서비스로 개발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산 것 네. 같습니다. 자, 주식회사 자버의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또 되는지 궁금해요. 뭐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출시 이제 2년이니까요.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의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시장도 되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만 해도 35년 동안 한국에 다니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잡을 옮기고 심지어 엔잡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기거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그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는 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목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한국 시장에 먼저 좀 저희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그걸 바탕으로 좀 글로벌로 나가려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사용률이 굉장히 사실 되게 낮아요. 그 OECD 선진국 대비 아마 한 50%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게 뭐 저희가 좀 하려는 방향이고. 예. 네. 해외 진출은 언제쯤 그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어, 시기는요? 해외 진출은 저희가 아마 내년 정도면 진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해외 진출이 되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네. 저희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워드, 뭐 엑셀 이런 아니면 구글 문서 이런 툴들이 해외 진출이라는 개념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해외에서 그냥 사용하면 해외 진출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미 저희는 뭐 당근마켓, 저희 고객사 중에 플리토라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들이 해외 채용이나 해외 이런 기거커들을 채용하거든요. 네. 계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해외에서 좀 쓰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상 네. 진출을 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언어 그 변경을 잘 할 수 있는 걸 좀 해서 내년 정도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계획이고,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20배고 글로벌로 가면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되게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계속 선정하고 글로벌이 아닌 아이템들은 좀 버리는 작업을 좀 계속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글로벌 진출은 저희는 뭐 목표라기보다는 언제 본격적으로 할지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미 뭐 첫 발은 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자문서 플랫폼 말고도 혹시 다른 사업도 계획을 좀 하고 계세요? 이게 전자문서라고 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금도 이메일을 보내고 뭐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외부에서도 증명서를 신청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는 거를 바로 도입할 수 있고, 보통 이런 시스템을 SI 개발을 통해서 개발하거든요. 그러면 퀄리티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유지 보수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쉽게 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학교들도 졸업생들 시스템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간단하게 인턴을 했다, 이런 증명서들이 누가 언제 발급했는지 기록이 안 돼서 사실 이슈가 된 적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네. 이런 것들도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면 쉽게 모든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투명해집니다. 어떤 조교가 뭘 발행했는지, 심지어 아니면 어떤 행정 담당자가 이걸 발행했는지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장난을 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로 조금 더 증명서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NFT도 지금 정보통신부랑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네. 위변조가 불가능한 증명서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식회사 자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올인원 전자문서 플랫폼 자버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저희 프로그램도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자버의 이동욱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